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전염이 일반 감기와 같은 증세라고 하니 더욱 몸 건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이 전염성은 세지만 중증도가 낮다는 점은 코로나 팬데믹 종식의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유력지 가디언은 현지 시간 26일자 보도에서 오미크론, 암울한 새해인가 팬데믹 종식의 시작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바이러스가 힘을 잃는 신호라는 낙관론이 제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 몇 주 사이 영국에서 확진자가 폭증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과 사망은 작년 겨울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오미크론 확진자 대부분이 젊은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령층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입원자가 급증할 거란 우려가 있긴 하지만 고령자 상당수가 백신과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맞아 보호력을 갖춘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의학계 일각에선 코로나19가 전염성은 높아도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위력은 잃으면서 결국 독감이나 감기처럼 바뀔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줄리안 탕 영국 레스터 대학 교수는 이 변이는 바이러스가 보다 약한 증세를 일으키면서 인간에 적응하는 과정의 첫 단계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너무 아프지 않는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바이러스에도 유리하다며 그래야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회에 섞이고 더 많이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틴 히버드 영국 런던 위생열대의학대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독감보다는 일반 감기와 비슷하게 활동하고 있다면서 면역력이 매번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매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이러스가 진화하면서 증상은 약하지만 전염성은 세진다면 취약층에게 백신 접종만 검토하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중증도를 낮추면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조치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가장 초점을 모으는 부분인 윤석열 후보의 박 전 대통령의 만남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건강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며 말해 언젠가는 만나야 할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아무리 공직자로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회복을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나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것은 우리 미래와 국가 발전을 위해 공권적인 판단 권한을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도 사면권을 행사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표했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오는 29에서 30일 대구 경북 TK를 방문합니다. 이유는 윤 후보가 구속 수사한 박 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자 윤 후보가 직접 TK를 찾아 민심을 다독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갈팡질팡 흔들리며 목적지에서도 궤도를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 당의 운전대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첫째 관문인 가족 의혹과 내부 분열에 더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변수까지 덮치자 윤 후보는 28일 새벽 비상회의를 띄우며 선대위를 사실상 전시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조국 사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 등 위기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해온 윤 후보가 연말 전국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정치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윤 후보는 이날 중앙 당사에서 처음으로 총괄본부장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 후보는 회의 후 참석한 방송기자 클럽 주최 토론회에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사안에 대한 메시지부터 분명하게 선명해졌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묻는 질의에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일로 사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방송기자 클럽 주최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서도 호남인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았나 해서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도 진정한 마음에서 사과를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몸을 낮추기도 했습니다. 또 그동안 모든 메시지의 방향이 모호하다던 정책 메시지 역시 분명해졌습니다. 윤 후보는 특히 금기어가 된 연금개혁에 대해 초당적인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 대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공약했습니다. 또 미래의 기대 수익이 높은 청년에게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높이는 방식을 제안하며 로또 수준의 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는 윤 후보가 현재 국면을 전시체제로 규정하고 직접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비상회의를 시작해 토론회, 주한미상공회의소 간담회, 국가균형발전보고회,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 등 5개가 넘는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29일부터는 2박 3일간 대구 경북 TK 과 충청을 찾습니다. 사과와 함께 TK 지역을 찾아 31일 사면되는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문제를 선제적으로 매듭짓겠다는 의미 있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 기반인 충청을 찾아 결속을 주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 후보가 모든 리스크를 연말에 종식시키고 원팀으로 새해를 맞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께서 선거 승리를 위해 적극적인 결의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한국의 대선 전쟁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독주이다시피 모든 여론조사에서 리드한 윤 후보의 인기는 최근 2주 사이에 급속도로 내려앉아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10%까지 뒤처지는 상황까지 내려앉고 있습니다. 더구나 야당인 국민의힘당은 내분에 쌓여 혼란의 연속으로 대선 후보를 당대표가 평가절하 하는가 하면 성상납이라는 의혹에 휩싸이고 또 과거 전력을 비난하는 상황 속에 여당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선거판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지난 3일 전주에서 첫 회동 이후 26일 만입니다. 이 후보가 공식 후보로 선출된 이후 공석 상태였던 후원회장직에 정 전 총리가 등판한 만큼 정치자금 모금과 선거 유세 등의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국가비전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동참한 데 이어 정 전 총리까지 가세의 원팀 기조는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경선 경쟁 상대들이 선대위의 중책을 맡으면서 이 후보의 골든크로스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정 전 총리가 이 후보의 후원회 회장을 맡았다며 정 후원회장의 선대위 동참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원팀을 넘어 드림팀으로 완성됐다는 상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대위는 정 후원회장은 한국 정치사에서 깨끗한 정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며 정 후원회장은 국민통합의 철학으로 각계각층의 지지가 두텁고 안정감과 합리성으로 한국 정치의 선진성을 높였다는 평을 받는 정치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총리의 후원회장 수락은 이 후보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만큼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정 전 총리에 대해 예우를 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선 초반 정 전 총리도 이 후보 스캔들을 집중 공략하고 기본소득의 현실성을 따져 묻기도 했지만 정권 재창출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선대위는 이른 시일 내에 이 후보 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정치자금 모금 방식과 후원회장 활동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후원회장과 선대위 상임고문직도 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역시 대선 후보 직속 기구인 사회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선대위 전면에 등장했고 박용진 김두관 의원은 일찌감치 선대위에 합류해 원팀을 구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으로 델타에 대한 보호력이 강화됐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악성 코로나19의 중증부터
사망에 이르는 치사율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침투력을 약화시켜 중증 및 사망률을 현저하게 낮춰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각 28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구진이 오미크론 감염자 3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감염 2주 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14배 증가한 동시에 델타 변이에 대한 중화항 저항체도 4.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 33명 중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오미크론에 감염되면 델타에 재감염될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결국 오미크론이 델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중증 발생이 줄어들고 감염이 개인과 사회에 덜 지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증 감소는 오미크론의 감염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이 델타보다 낮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한 델타에 대한 보호력 향상이 오미크론 항체 반응 때문인지 백신 접종 때문인지 아니면 감염으로 획득된 자연적 면역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동료 학자들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며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팬데믹의 긴급성을 고려해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연구진은 전했습니다. 현재 남아공과 영국에서 실제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기 연구에서 오미크론 감염자는 델타 감염자보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았으며 입원과 중증 위험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국 보건청은 오미크론 감염자의 확진자 수는 엄청 늘어났으나 입원 확률이 델타 감염자보다 50에서 70%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자가 많지 않고 모든 연령대를 다 검증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아공 연구진 역시 오미크론 감염자의 중증 확률이 델타 감염자에 비해 70% 낮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백신 접종 정보와 이전 감염 여부 등이 파악되지 않아 연구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이 이전에 등장한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종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홍콩의 한 연구팀은 오미크론은 인간의 기도에서는 70배 더 빨리 복제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치명상을 준 폐감염은 덜 심각하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교도소 수감 중 숨진 채 발견된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공범이자 전 여자친구인 길레인 맥스웰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2명의 배심원단은 29일 5일간의 숙고 끝에 기소된 6건의 혐의 중 위증을 제외한 5건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목격자 5명의 증언 녹취록을 검토했으며 크리스마스 기간 이틀 휴식했습니다. 신년 연휴에도 이틀간 휴식하기로 했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이날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미 연방수사국 FBI는 17장에 달하는 공소장에 미성년 여성 유인, 성범죄 공모, 위증 등 6개 혐의를 명시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미성년을 유인한 뒤 성행위 장소까지 이동하도록 장거리 여행을 도운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FBI는 맥스웰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미성년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꿰어내는 이른바 그루밍 역할을 맡았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믿을 만한 여성으로 위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예상보다 일찍 나온 것에 관해 인권 변호사 마지 크렐은 배심원단은 휴일을 앞두고 결정을 내리는데 더 적극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그루밍 사건이라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배심원단은 유죄, 무죄만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형량 등 실제 판결은 재판장이 하지만 배심원단 판단과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아울러 선고 날짜는 미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크렐 변호사는 대개 이런 사건은 기본적으로 10년형 이상 나온다면서 정확한 형량은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형량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맥스웰은 영국 사교계 인사로 영국과 미국 국적의 이중 국적자입니다. 영국 언론 및 출판계 거물고 로버트 맥스웰의 딸이며 전 세계에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친분을 쌓았었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심으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